이렇게 왔다 갔다 출퇴근도 2시간 걸리고 임장도 쉽지 않아요. 이래저래 고민 많습니다. 족장님의 생각, 방향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음, 그쵸.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나는 직장인이야. 나는 시간이 좀 부족해.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직장인들도 조금 더 쉽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아이들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주부야. 그런데 임장도 가고 싶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주부라고 해서 한가하진 않거든요. 근데 갔다가 허탕 치는 경우도 많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임장을 가고 저희 직원분들도 임장을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임장 갔다 온 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임장을 가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자료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 상가를 가 봐야겠다. 안 가 봐야겠다.' 이런 게 그래도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저희 이번에 제가 임장 직원도 뽑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저희 임장해 주시는 직원분들이 계시고 저도 임장 가고 하다 보면은 저희는 데이터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공유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고요. 물론 맞습니다. 뭐 공짜는 없을 거예요. 저도 직원을 해서 시간을 쏟는 거기 때문에 공짜로 해 드린다 얘기 안 하고요. 뭐 한 3달 정도는 제가 뭐 테스트용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하는 거 그다음에 잘못된 거 고쳐 나가서 내년 초쯤에는 유료화 시킬 생각인데요. 그전에라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인제 시작하게 되면은 얘기를 할 건데요. 그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은 제가 받아볼 수 있게끔 네 할 것 같습니다.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건데 '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게 뭘까?' 해서 고민했었고 '그래 그러면 내가 임장 갔다 온 거 데이터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화된 건 아니고요. 인제 그냥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내가 잘하는 거. 어차피 내가 갔다 온 거. 그래서 자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깐요. 그런 거 보시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 보시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임대료가 들어오는구나.'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군리님 맞아요. 본인이 열심히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신 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뭐 그렇다고 뭐 그 임장 보고서를 받아보는데 뭐 그렇게까지 제가 많은 돈을 요구한 건 아니고 저도 그냥 저의 품을 하는 그 정도만 직원분들 인건비 정도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고요.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 맞아요. 그럼 장모님 맞아요. 예. 직접 가셔야 되는데 가는데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그래도 인제 식당 가면은 초벌 해서 주는 데 있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너무 익히려 그러니까는 좀 태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쪼끔 좀 기름도 좀 떨어질 것 같고 좀 그래. 근데 누군가가 초벌만 해서 주면은 '난 쪼금만 데펴서 먹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 데이터를 절대 믿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의 생각이 들어갔을 뿐이지 그건 정답이 아닐 거예요. 그 초벌만 할 수 있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장님, 상가 임장할 때 부동산 방문 팁이 있을까요? 임대료 시장 파악 등 공부차 부동산 왔다고 했더니 거부감을 보이더라고요. 공부차 왔다고 하면 안 되죠. 공부차 왔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진짜 살 거를 생각하고 가셔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투자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과 저와 이 두 사람 간에도 기싸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할 사람, 살 사람이 와야지만이 나도 브리핑을 해줘. 나도 시간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 쭈뼛쭈뼛 와 가지고 "저 공부하러 왔는데요." 이러면은 "야 내가 선생님이니? 너한테 왜 가르쳐 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정말 투자할 것처럼 가는 거니까 딱 앉아서 물어봐요. "사장님 바쁘십니까? 제가 물어볼 거 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도 생각보다 얘기 잘해 주세요. "족장님 주변 부동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어떤 건데 홍보해 주지 않는 거죠? 수수료 2배 준다고 무조건 매각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마다 돌면서 상가 임대를 맡겼는데 M 부동산에도 하나만 올라왔어요 하셨는데 일주님 이거는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상가가 아니면 제 물건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어본다는 거는 어떤 걸 물어보느냐. "제 상가가 지금 적정한 가격입니까? 사장님께서 지금 불이익하는데 좀 문제가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매각 내놓을 때는 내 생각만 가지고 내놓다 보니까는 사장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물건을 내놓을 때 팁. 물건을 내놓을 때는 내가 팔고 싶은 금액을 내놓는 게 아니라 현 시장에서 브리핑할 수 있는
높게 올려놓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시장에서 나의 금액에 적절한지가 1번이 되겠죠. 내가 팔고 싶은 금액에 무조건 내놓는 게 아니고 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매입하는 이 가격 바운더리 안에서 맞는지 아닌지가 1번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1번이 맞아요? 이게 됐는데 그다음에 브리핑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금액에 내놓은 다음에 브리핑 안 해준다 얘기하나요?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습니다. 매도자는 매각하면 끝. 매수자는 계속 볼 사람.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하면 끝이야. 이제 안 볼 사람이야. 매수자는 계속 볼 사람이야. 근데 이 매수자가 잘못 매입을 했어. 그러면 이 원망을 매일매일 듣겠죠. 이 사람이 와서 부동산에서 매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잘못 샀잖아. 당신 이 동네에서 그렇게 중개하고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 그러면 브리핑 자체를 하지 못하죠. 왜? 매도자의 편을 들어줬다가 큰일 나니까. 내가 하루 이틀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떠날 매도자의 말을 들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중개하시는 분의 입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사는 사람 입장이 돼야 되죠.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다 얻어야지만이 난 매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돈을 쏘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어떨 때냐? 안 팔아도 될 때.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팔고 싶을 때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지만이 매각이 되는 거예요. 브리핑을 할 수 있게끔 내가 기회장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매각이 되는 것이지 내가 팔고 싶은 금액인데 왜 브리핑 안 해줘? 당연히 안 해주죠.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부동산 사장님이랑 몇 번 통화하면서 가격 조정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 조정 안 하면 안 팔려요. 브리핑 사실 안 합니다. 제가 중개사는 안 해봤지만 중개사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엄청나게 안 팔릴 적이 있었거든요. 왜 안 팔릴까 생각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돈 내고 시간을 버리면서 배웠던 꿀팁을 방금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